안녕하세요. 1929년 조선 박람회 재현을 위한 메타 아카이브 구축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 이수민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선 박람회와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을 첫 장에서 간단하게 다루고, 2장에서는 현재 여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조선 박람회 콘텐츠와 그 특징을 소개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웹 자원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현하는 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관해 다루기 전에 조선 박람회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박람회는 1929년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50여일 동안 조선 총독부가 조선을 강점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경복궁에서 개최한 대규모의 박람회입니다. 전시 종료일까지 총 박람회 입장객은 100만여 명이 넘었고, 박람회장 안에는 100여 개 가까이 되는 전시관이 마련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당시의 박람회장을 그린 지도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1929년 조선 박람회와 관련된 자료들, 특히 역사성을 증명하는 자료들 가운데 여러 웹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해 통합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연구에서 조선 박람회를 주제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려고 했던 이유는 조선 박람회라는 역사적 사건을 부분적으로 규명하는 자료들이 국내외의 아카이브 곳곳에 산재해 있어서 조선 박람회의 종합적인 맥락을 살펴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조선 박람회를 기념해서 박람회장 풍경을 담은 엽서나 사진과 같은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모두 우리나라와 일본의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에서 각각 따로 떨어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통합된 아카이브에서 볼 수 있다면 조선 박람회라는 역사적 사건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조선 박람회의 성격은 박람회장에 세워졌던 전시관들을 보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화면에 보이는 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박람회의 전시관은 운영 주체에 따라서 크게 총독부 직영관, 조선 각도 특설관, 일본의 각 부현 특설관, 기업 특설관, 경상협참회 운영시설, 식민지 지방관, 기타 부대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독부 직영관은 조선 총독부가 직접 운영하였던 전시관으로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이후에 통치 성과에 관한 내용을 주로 전시하였습니다. 일본의 각 부현 특설관과 조선 각도 특설관은 각각 일본과 조선의 각 지명을 딴 전시관으로 지역의 특산물과 같은 특징적인 면을 전시하였습니다. 식민지 지방관은 대만, 홋카이도, 만주 등 당시 일본의 세력하에 있었던 지역에 관한 사항을 전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는 법인 기업 또는 기타 단체에서 운영한 기업 특설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업 특설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기업 미쓰비시, 미쓰이 물산과 같이 일본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경성이 지점을 두었던 미쓰코시 백화점, 메이지야 등의 상점들도 가게의 이름을 딴 전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선 박람회는 조선 총독부가 시정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였지만 당시 일본의 판세를 과시하는 의미에서 식민지 지방관이 마련되었고, 조선의 상품시장을 개척하고자 했던 일본의 기업들도 다수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조선인들이었기 때문에 박람회의 흥행을 위해서 각종 공연장, 어린이 놀이기구 등의 오락시설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박람회 측의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때 출품했던 인원만 해도 21,700여 명, 이들이 출품한 출품 수는 모두 9만여 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람회 운영 주체가 남긴 공식적인 보고서 기록이나 사진 자료들을 제외하면 이렇게 많은 전시관에 참여한 기관과 단체 혹은 개인들이 어떻게 이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떤 물품들을 출품하였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 속에서 선행 연구자들은 전시관과 참여 주체에 관련된 주변 기록물들을 토대로 연구하였습니다. 근대 박람회라는 주제가 당시 사람들의 일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흥미로운 주제인 만큼 그동안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건축학, 미술사, 공연사, 경제사 등의 여러 학문 분야에서 조선 박람회를 규명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선 박람회 관련 연구 성과만 보아도 조선 박람회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포괄할 수 있는 분야의 폭이 굉장히 넓고 복합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선 박람회라는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호기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찾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조선 박람회라는 사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편리하게
박람회 관련 자료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서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시각 자료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디지털 아카이브에 존재하는 조선 박람회 자원들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시멘틱 데이터베이스 편찬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시멘틱 데이터베이스란 대상 자원의 세계를 이루는 사실 정보들이 하나의 노드 단위, 즉 데이터로 개편되어 의미론적 관계에 따라 외 위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조선 박람회라는 지식세계에 적용한다면 박람회에 참여했던 인물들, 기관들, 그리고 전시관에 마련되었던 전시 물품 하나하나, 또 이러한 모습들을 밝혀줄 수 있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모두 데이터로 만들어 조선 박람회라는 의미적 맥락 아래에서 재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월드와이드 웹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자료들을 다시 웹 공간 위에서 엮어낸다는 점에서 여러 아카이브를 통합하는 메타 아카이브 라는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조선 박람회 자원을 시멘틱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 박람회와 관계된 사실 관계와 정보들을 데이터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관계된 모든 유형의 정보나 자료들을 다루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밝혀진 사실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추적하는 데 바탕이 되었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대상 자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현재 웹에서 분포하고 있는 조선 박람회 컨텐츠의 현황을 조사한 후에 몇 가지 특징을 분석하였습니다. 발표 시간상 모든 컨텐츠들을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조선 박람회 기념 사진첩을 하나의 예시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아카이브에 존재하는 조선 박람회 컨텐츠 분포 현황은 발표문에 나와 있는 위키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박람회 기념 사진첩은 1930년 조선 총독부가 조선 박람회가 폐막된 직후 공식 발행한 기념 사진첩으로 박람회장의 풍경을 찍은 기록사진 약 300여 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역사 아카이브, 서울대학교 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에서, 해외의 경우 일본의 국립국회 도서관 디지털 컬렉션과 일본 국립공문서관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서울대학교와 일본 국립공문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디지털 컬렉션은 사진첩의 사진을 프레임 단위의 고유의 웹주소를 부여해서 구경문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경우 각각 고문헌, 일제강점기 사료, 조선 총독부 사진 기록물의 범주로 이어지는 카테고리 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진이 각기 다르게 떨어져 있어서 사진첩 안에 있는 또 다른 사진과의 연계성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일본 국립국회 도서관에서는 프레임 단위가 아닌 사진첩의 원문을 낱장 단위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사진이 포함된 원문 문헌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사이트다 보니 구격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같은 종류의 자료라 하더라도 아카이브의 성격에 따라서 정보를 해석하고 제공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선 박람회 콘텐츠들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조선 박람회 관련 기록물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중 조선 박람회 자원을 키워드 검색이 아닌 웹페이지 내에서 단독 자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곳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축한 우리역사넷이 유일했습니다. 우리역사넷의 개발과 수탈 홈페이지에는 조선 박람회 개최 당시 찍은 기록사진 44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몇 가지 기록사진과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을 덧붙이고 있어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입니다. 우리 역사넷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일제강점기, 근대 박람회, 조선 총독부, 근대와 소비사회라는 하위 범주에 조선 박람회 관련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는 조선 박람회를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상위 범주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아카이브 기관의 성격에 따라 컨텐츠 유형에서도 편차가 있었습니다. 가령 문헌이나 정기 간행물 자료와 같은 문자 기록물들은 대부분 국가 단위의 기록 보관소에서 찾을 수 있었고, 엽서, 사진, 포스터 등의 시각 자료는 주로 박물관 등의 아카이브에서, 민간지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와 같은 민간지의 언론 기사는 개별 언론사의 아카이브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장 기관마다 원문을 제공하는 방식 역시 각기 달랐습니다. 원문을 전산화하여서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거나 LOD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기록물의 목차와 해제만을 제공해서 전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많은 박물관, 도서관 등의 기록보관소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조선박람회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조선박람회라는 단일 사건을 기준으로 구축된 것이 아닙니다. 또 각각의 아카이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이들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도 각 기관이 부여한 일정한 원칙과 체계 아래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 분류나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료의 유형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조선박람회에 대한 일정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찾을 수 있는 불편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만약 특정 아카이브에서 한정된 유형의 자료만을 접할 경우 자칫 조선박람회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29년 조선박람회를 기념해 대량으로 인쇄 배포된 기념엽서와 사진, 포스터, 여행 책자 등의 시각자료는 대부분 조선총독부에 의해 생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박람회 개최 당시의 풍경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지만 실제 박람회 운영 실태가 어떠했는지를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가령 전체 관람객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조선인 관람객들이 박람회를 다녀온 후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것이 실제 민중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상은 알기 어렵습니다. 대신 민간 신문이나 잡지 등의 언론에 기고된 조선인들의 글을 통해서 그 솔직한 단면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총독부에 의해 제작된 시각자료만을 보고 조선박람회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식민지적 지형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의 경복궁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복원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경복궁의 모습과 1929년 당시의 경복궁의 모습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1929년 조선박람회 개최 당시에는 경회루, 근정전과 같은 주요 정각들을 제외하면 경복궁의 기존 건물들이 대부분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1912년부터 경복궁의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많은 정각들을 민간에 불화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조선박람회장 안의 모든 전시관들은 박람회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폐건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시관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해당 전시관이 현재 복원된 경복궁의 어느 장소를 가리키는 것인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조선박람회 개최 당시의 지도와 현재의 경복궁 모습을 매핑한 모습을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3장에서는 정보를 구조화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 설계와 구축 과정을 다룹니다. 데이터 모델 설계란 쉽게 말해 정보화하는 데 필요한 뼈대 역할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온톨로지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경우 기존에 있던 여러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를 재활용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재조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톨로지 설계는 일반적으로 객체 탐색, 속성 설계, 관계어 설계 과정을 거칩니다. 앞서 조선박람회와 관련해 조사한 정보와 자료들을 클래스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클래스에 속하는 개체들이 공통의 속성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된 개체들과의 관계를 관계어를 통해 연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선박람회 온톨로지의 클래스는 기록물, 전시관, 행위자, 사건, 개념, 물품, 웹 자원 클래스로 이루어집니다. 행위자 클래스는 조선박람회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참여 주체를 가리키는 클래스이고 전시관 클래스는 경복궁 구역 내의 전시관과 시설물과 같은 공간들을 가리키고 이벤트 클래스는 박람회 기간 동안 일어난 각종 행사 프로그램이나 사건 사고들을 가리킵니다. 이 외에 물품 클래스와 개념 클래스 중에는 전시관에 출품되었던 물품이나 박람회장에 공연되었던 공연 종류 등을 가리킵니다. 온톨로지 설계는 조선박람회의 참여 주체와 전시관과 각종 행사 프로그램이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행위자 클래스의 개체들은 조선박람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참여 주체로서 본문에서는 행위자의 참여 방법에 따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유형별로 구분된 행위자 개체들이 전시관이나 사건 클래스와의 맺는 관계를 관계어를 통해 명시해 주었습니다. 자세한 관계어 클래스 속성 설계에 관한 사항은 본문에 참조된 위키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톨로지 설계를 진행한 이후에는 설계된 온톨로지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 확정된 노드수는 화면에 보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에는 구축한 DB를 웹 공간에 공유하기 위해서 위키페이지와 세슘이라는 오픈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웹 화면에서 구현된 디지털 아카이브를 보여드리기 전에 조선박람회 공간 정보를 구현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조선박람회 전시관의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의 경복궁 위성지도와 1929년 당시의 조선박람회 경복궁 지도를 매핑하였습니다. 이때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개별 전시관의 위도, 경도, 고도와 같은 위치 정보를 추출하고 세슘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현재의 경복궁 구역에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매핑 결과 해당 연구에서 재현한 박람회 전시관과 시설물은 총 70여 지점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조선박람회 디지털 아카이브를 직접 탐색하면서 이용 과정을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박람회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현한 결과는 발표문에 제시한 위키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셉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구현한 1929년 당시의 전시관 위치입니다. 각각의 전시관 위치를 풍선 모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구역에 지금은 없는 조선 총독부 청사가 위치해 있고 조선 총독부 청사 건물이 경복궁 입구 바로 뒤에 위치해 있고 그 뒤로 1929년 조선박람회장 내의 전시관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특정 전시관을 클릭하면 네모난 창이 뜨는데 해당 전시관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위키 페이지, 네트워크 그래프 페이지를 아이콘을 클릭해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중 몇 가지를 클릭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릭한 것이 1929년 조선박람회의 정문입니다. 그리고 정문에 위치하였던 경복궁 동쪽은 지금의 광화문이 위치한 자리였습니다. 현재는 경복궁 남쪽에 광화문이 복원되었지만 1929년 당시만 하더라도 광화문은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하였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박람회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전시관들은 총독부가 직접 운영하였던 산업낭북관, 미술공예교육관, 쌀해관 등 총독부 직영관이었습니다. 총독부 직영관 중 산업난관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책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산업난관이라는 전시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위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위키페이지 하단에는 산업난관과 관련된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들의 웹주소가 있습니다. 다시 세슘 화면으로 돌아와서 파란색 네트워크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산업난관을 중심으로 다른 객체들과 연결된 네트워크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난관에는 미쓰코시 백화점과 동양척식 주식회사, 미나카이 백화점 등의 기업들이 출품을 하였는데요. 해당 노드들이 산업난관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클릭하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정보와 관련된 노드들이 나타나고 이 중 하나를 클릭하면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정보를 담은 위키페이지로 이동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가상지도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어린이나라라고 하는 전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나라는 경복궁 동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어린이나라와 관계된 자원들을 네트워크 그래프로 표현한 페이지를 파란색 아이콘을 클릭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해 이동한 노드 그래프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어린이나라는 시소 미끄럼틀, 그리고 자동 목마와 같은 놀이기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헬스팔트라는 관계어를 통해 명시해 주었습니다. 이 중 어린이 기차 정거장이라는 노드를 클릭해서 이동하면 실제 기차 정거장의 모습을 찍은 사진 자료가 위치한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어린이나라 노드 그래프 리스트로 돌아와서 어린이나라의 운영 경위가 기록된 경상협찬회 보고서, 조선박람회 경상협찬회 보고서 노드를 클릭하면
역시 관련된 자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네트워크 그래프에서는 연결된 노드들을 계속해서 클릭하면서 조선박람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통해 본 연구에서 구현한 조선박람회 아카이브에서 관련 자원들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 주제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박람회 참여 주체의 참여 영상과 출품 관계를 구조화된 데이터 모델을 통해 기술하였습니다. 또 조선박람회의 공간 정보를 재구성하여 조선박람회장의 시각적 지형을 일부분 복원하였습니다. 여기에 문자 기록물의 원문, 기록사진, 광고, 포스터 등의 기록물을 공개하고 있는 다른 디지털 아카이브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박람회장의 모습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면에 있어 연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조선박람회를 규명하는 모든 기록물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중에 정확도상 조선박람회 개별 전시관의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편 박람회라는 대형 행사의 수반되는 숙박, 음식, 관광, 유흥, 치안 등 다양한 사건과 현상들도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카이브 화면과 정보상에서도 보완할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미비점들은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